안녕하세요. 인생커님 박종겸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그 월급 200만 원을 받으시는 분과 월급 500만 원을 버시는 분의 어떤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주제는 그런 건데, 월급 200만 원을 받으신다고 해서 뭐 모자르시거나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최근에 제가 봤었던 통계 중에서 굉장히 좀 극명하게 그 소득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지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독서율입니다. 제가 정기적으로 항상 독서의 가치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죠. 오늘도 좀 독서에 대한 강조 콘텐츠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요, 2024년에 이제 발표를 했는데, 2023 한국인들의 이제 독서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국민 독서 실태 조사라고 정확한 통계명은 그런데, 이 조사에서 여러 가지 직업군, 뭐 아니면 나이대에 따른 어떤 분석, 월평균 가구소득에 따른 분석, 이런 것도 많이 진행이 됐어요. 그리고 이거에 따라서 독서를 어떻게 하고, 어떤 매체를 통해서 독서를 하고, 어떤 유형의 뭐 독서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가 있었는데, 자, 일단은 이 조사는 이제 전국 17개 시도 지역을 조사 지역으로 했고요. 네, 표본 규모의 경우에는 성인 5,000명입니다. 물론 학생들도 조사를 했는데, 오늘 학생들은 말씀 안 드릴 거예요. 주로 성인들 위주로 말씀드릴 건데, 5,000명을 표본으로 뽑아서 이제 조사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이 조사에서 독서에 대한 장애 요인으로 제일 많이 나온 이야기가 일하느라 시간이 없다가 가장 많았고요. 책 이외의 매체를 통해서도 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두 번째 정도 됐었습니다. 시간이 없고 그 다음에 다른 걸로도 정보를 접할 수 있는데 왜 책을 봐야 돼요? 라는 거가 되는 거죠. 근데 대체적으로 이 조사에서는 책을 보는 독서라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만 이제 독서를 잘 안 하게 된다라는 부분은 많이 조사가 되었어요. 자, 일단은 이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독서의 개념은 무엇인가? 이 독서에서 종이책, 그 다음에 전자책, 이런 부분에 대한 딱 누가 봐도 책이라고 할 만한 것들도 있고, 이 조사에서는 뭐 웹소설 읽기라던가 신문 읽기, 인터넷 신문 읽기, 여러 유형으로 해서 이제 조사가 됐어요. 우리가 독서율, 이 조사에서 독서율이라고 하는 부분은 종이책, 전자책, 그리고 오디오북, 이 세 가지를 하는 경우,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통계가 산정이 됐는데, 보통 이제 그 월평균 가구소득에 따라서 굉장히 그 편차가 컸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종합독서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 내에 아까 말씀드린 종이책, 전자책, 오디오북을 한 권 이상 읽은 비율을 종합 독서율로 정의를 했고요. 이 비율을 조사를 한 겁니다. 월평균 가구소득이 200만 원 미만인 경우는 9.8%예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책 한 권을 읽은 게 이제 10% 미만인 거죠. 10명 중 1명 미만인 거고요. 그 다음에 200에서 300만 원 미만의 경우에 27.7%, 그리고 300만 원에서 400만 원 미만의 경우에 36.1%, 4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의 경우에는 46.7%, 그 다음에 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54.7%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 소득에 따라서 그 독서율의 편차가 굉장히 크죠. 그리고 정확하게 저소득에서 고소득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독서율이 큰 폭으로 증가를 합니다. 물론 500만 원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1년 동안 독서를 전혀 하지 않은 분들이 한 40%가량은 되기는 하지만 10명 중 1명이냐, 5명, 6명이냐, 이거는 좀 차이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표본을 보아도 이제 200만 원 미만의 경우에는 표본 자체가 굉장히 적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도 책을 읽는 사람들의 조사에 응한 사람들 중에 책을 읽는 사람 수가 소득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었지 않나라고 좀 짐작을 해봅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게 있는데요. 안타까운 거는 한국의 경우에는 사실 학생 때 훨씬 책을 많이 읽습니다. 주로 학업과 관련이 있고 이래서 그런 거는 맞겠지만 젊은 시절이 가장 독서율이 높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독서율이 떨어집니다. 저는 이 부분이 안타까울 때가 있는데 사람이 꼭 뭐 독서를 해야만 뭐 현명해지고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계속해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다른 선진국들은 좀 독서를 많이 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한국의 경우에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독서를 하지 않는다. 새로운 거 지식을 습득을 하고 아니면 뭐 삶의 지혜나 삶에 대한 생각을 하게끔 좀 도와주는 도구가 독서인데 이 독서라는 거를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하지 않는다. 정신적인 작용, 정신적인 작업 같은 걸 하는 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떨어진다라는 부분에 대한 방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는 사실 이제 종이책과 전자책 이 부분으로 많이 또 조사가 되거든요. 이 종이책과 전자책 중에 뭐 어떤 매체를 통해서 읽으셔도 상관은 없겠지만 그 시대가 흘러가면서 종이책 플러스 전자책으로 통계를 잡아봐도 기본적으로 독서율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라는 게 이제 그래프로 나오는데요. 이 종이책 플러스 전자책의 독서율이 2013년의 기준에는 72.2%였어요. 그러니까 10명 중 7명은 1년에 그래도 한 권 이상을 읽었다는 얘기인데 이게 이제 2023년 기준으로 41%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거는
이거는 종이책만 조사해서 종이책이 떨어진 게 아니라 종이책과 전자책을 합쳐서 봤을 때도 굉장히 떨어졌다라는 거를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보면서도 되게 어떤 지식이든 어떤 사고든 이런 부분이 되게 양극화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물론 SNS든 어떤 유튜브든 굉장히 좋은 매체들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제가 늘 강조를 하지만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접하고 있지만 제 유튜브를 끄고 책을 보신다고 하면 전 찬성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시는 쪽으로 계속해서 뭔가 노력을 하시거나 여러 가지 시간을 쏟으시는 작업이 저는 되게 인생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물론 책만 읽는다고 부자가 되느냐, 그 부분은 아니에요. 이제 이거는 제가 아니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지만 보통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소득이 높으면 높을수록 독서율이 높다라는 부분은 한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참고로는 연간 독서량이 많을수록 꼭 종이책뿐만 아니라 다른 매체로도 정보를 접할 확률이 높다고 조사가 됐어요. 독서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책만 보는 게 아니라 종이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신문을 통해서도 보고 인터넷 신문 아니면 SNS 지금 제가 여러분들 만나 뵙고 있는 유튜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활용을 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어떤 매체를 어떤 걸로 특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내가 지식을 습득하고 정보를 받아들이는 어떤 원천이 되는 매체를 영상이든 어떻든 이걸 한정 짓는 것 자체도 되게 불필요하다. 종이책을 좋아한다고 해서 또 그렇다고 무조건 SNS를 다 아예 안 보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제가 이제 소득에 따라서 굉장히 독서율이 달라진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 독서율이 달라지는 부분이 단순히 독서율이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독서율이 아니라 전체 지식이나 정보의 양일 수 있다는 거죠. 소득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정보의 양에 노출되거나 정보를 많이 습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경향성을 저는 독서율이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독서를 해야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독서와 돈의 인과관계, 소득의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는 없지만 대체적인 상관관계 정도는 보인다. 뭔가 더 많은 학습 그리고 더 많은 독서를 하는 사람일수록 소득이 좀 높은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